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윤성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 일반어학 실험 1을 듣는 요번 신입생 학생들, 이미 벌써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 벌써 다른 과목의 온라인 수업 같은 거를 들으시면서 이미 다 전달 받으셨겠지만, 3월 달까지는, 우리 학교가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와 똑같이 온라인 수업으로 수업을 일단 대체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공통적인 내용은요. 나머지 일반화학 실험만의 또 다른 강의 계획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화학 실험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먼저 순차적으로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존에 정상적으로 개강을 3월 2일 날 했으면, 계약을 했으면, 여러분은 방학이 6월 13일 이후 6월 15일 날에 방학이 시작됩니다. 혹시 어떤 교수가 휴강이라도 했다면 보강을 할 수 있는 보강주까지 수업을 하고 이때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한 학기가 끝나고 그 뒤로부터 여름방학이 시작되겠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보강은 없이 계속 쭉 강의한다는 가정하에 2주 늦게 계약을 하고 한 주 늦게 방학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한 학기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4월 30일 날 석가탄신일이 바로 목요일입니다. 요 날인데요. 빨간 공휴일은 당연히 쉬어야 됩니다. 공휴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수업이 완전히 없어지고 마느냐 그게 아니고 15주 수업을 반드시 다 완벽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전주인 23일 날 실제로 여러분들을 이날로 땡겨서 이날 보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가탄신일 대비 보강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되셨죠? 다음 내용 넘어갑니다. 강의 계획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자, 1학년 학생들은 막 입학하자마자 학교에서 자동적으로 다 입력을 해줘서 잘 모르겠지만, 이제 1학년 2학기 때부터는 여러분들이 개학하기 2주 전에 수강 신청을 해야 돼요. 수강 신청을 하면, 할 때, 어떤 과목을 살펴볼 때 그 교수가 강의 계획서를 입력을 해 놓았기 때문에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강의 계획서 내용을 잘 훑어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화면은 이 지금 일반학 실험 1의 강의 계획서입니다. 1주차, 2주차는 수업 없고 그 다음에 3주차 오늘 수업부터 3월 19일 오늘 수업부터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또 영상 똑바로 봤는지 안 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출석 확인용 과제 제출을 시킬 겁니다. 이 영상 끝나고 나서 영상 하나 더 보고 과제를 또 수행하셔야 됩니다. 미리 얘기 드려요. 그리고 일반화학 실험은 3주차와 4주차만 온라인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5주, 6주, 7주, 8주까지 온라인 강의를 합니다. 왜 온라인 강의를 할까요? 여기 여러분 앞에 화면에 지금 앉아있는 이 화학 교수가 혼자서 꿀 빨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교수도 4주차까지만 학교를 안 가고 온라인 강의를 하고 5주차부터는 학교를 나갑니다. 나가요. 나가서 이론 과목인 일반 화학 과목은 당연히 과목을 합니다. 그런데 과목을 강의를 해요. 실제로 강의실에서 해요. 그런데 실험만큼은 8주차까지 중간고사 보는 기간까지 일단은 실험실에 여러분들이 집합하지 않도록 모이지 않도록 수업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만 진행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일반 강의실에 그냥 앞에 교수가 칠판에서 막 필기하면서 떠드는 그러한 과목은 3월 달까지만 조심하고 2주간 조심하고 이제 4월 달 이후부터 강의실에서 친구들하고 책상이 떨어져서 이렇게 웬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떨어져서 입을 다물고 조용히 앞에 교수가 떠드는 내용만 들으면 되는데 이 일반화학 실험은요. 한 조에 보통 인원이 7명에서 8명 정도 되는데 7명에서 8명 정도 되는 인원들이 입을 다물고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토의를 해가면서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실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말이나 재채기에서 나오는 비말, 그러니까 침방울, 예, 침방울에 바이러스가 옮겨져서 전달돼서 전파되는 걸로 유명한 바이러스인데, 이런 밀집되어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그런 수업을 한다 그러면, 그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한 4월이나 4월 말쯤 되면은 진정 국면으로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재수 없으면 바로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일반화학 실험실 수업에서 감염자가 막 나오게 되는 그런 비극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론 수업은 서로 떨어져서 앉고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F학점 받고 싶지 않는 이상 강의실에서 막 침 튀겨가면서 막 떠들면서 수업을 듣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3월 달까지만 좀 조심하고 4월 달부터는 강의실 수업은 가능할 것 같은데 실험실 수업은 좀 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특히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런 강의 방식을 정윤성 교수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번 학기에 일반학 실험 과목이 총 11과목이 있어요. 우리 학교에. 11과목을 강의하는 교수님이 우리 학교에 총 4분이나 계십니다. 4분의 교수님들끼리 모여서 토의를 해본 결과 이게 안전상 최선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일단 중간고사를 보는 8주차까지, 즉 3주차에서 6주차까지, 8주차까지 6주간, 6주간은 철저히 여러분들을 실험실로 불러들여서 집합시키지 않는다라는 게 교수들의 결정이에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그래요. 이거 온라인 강의하는 거 정말 짜증나요. 지금 영상에서 지금 팔자에도 없는 얼굴 디밀고서 지금 이거 하게 되니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지금 마우스로 글자 쓰잖아요. 그러면 손에서 쥐나고 막 손목 터널증 걸려. 직업병 걸릴 것 같아. 나 불구되면 어떡하니? 자, 나도 강은 온라인 강의 싫어요. 안 하고 싶어요. 자,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과 내가 그 흉악한 독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예방 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그럼 과제가 몇 번 나가느냐? 오늘 영상에 대해서 과제 한 번,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출석 확인용 겸 성적 매기는 용으로 과제가 6번이 나가게 됩니다. 다음, 보다 자세한 설명 뒤에 종합적으로 해드릴 테니까, 그때 더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9주차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서부터는 4월 말 5월 초입니다. 그래서 이때서부터 학교 나오셔도 괜찮아요. 이유가 뭐냐면은 섭씨 25도, 낮 기온이 섭씨 25도 정도를, 20도를 넘어서 딱 온도가 따뜻해지면 바이러스의 활동이 확 죽어요. 그러면은 진짜 평화가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일반학 실험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실험실에서. 9주차까지가 4월입니다. 10주차부터 5월인데요. 이론 강의라고 여러분 적혀져 있죠. 이때가 4월 30일 석가탄신일입니다. 이론 강의는 실험실에서 안 해요. 일반 강의실에서 여러분 책상에다 개별적으로 다 앉혀놓고 실험하는 거라서 이 이론 강의는 전주인 언제? 예, 몇 대? 8주차. 이때가 언제냐면 4월 23일이에요. 23일에 여러분들을 강의실로 불러서 강의실에서 실제 수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8주차는 어떤 수업이 되냐면은 온라인 강의자도 나가지만 다음 주에 있는 9주차 시험을 실제로 강의실에서 여러분들을 불러서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학교 나오셔야 돼요. 실험실로 모이는 것도 아니고 강의실로 모이는 거기 때문에 나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른 과목들은 5주차에서부터 여러분들을 학교 나오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 학교 다니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강의실로 모이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론 강의에서는 그럼 뭘 설명하느냐? 4월 30일을 할 수업을 4월 23일에 땡겨서 강의실에서 교수하고 얼굴 직접 맞대면서 공부하기를 뭘 하느냐면은 그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에 있는 실험 5와 실험 6에 대해서 실험 방법과 실험 과정, 그 다음에 실험할 때 주의사항 등등 실험에 관련된 이론들을 이때 이론 강의 때 설명을 할 거예요. 요때 설명을 들었으면, 요 수업을 들었으면 여러분들은 다음 주부터 어떻게 바로 실험실로 나오셔서 실험실에서 조원들끼리 모여서 실험 5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또 실험실로 오셔가지고 일반학 실험실로 오셔가지고 실험 6을 하시면 돼요. 실험을 하고 나면은 실험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앞서 이때 제출하는 거는 과제 보고서고요. 과제 보고서. 과제 보고서들 6개고 여기서는 실험 보고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또 이제 실험 2개 5, 6 하고 나면은 그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이론 강의합니다. 왜? 실험 7과 실험 8에 대한 안내 설명과 이론 배경 설명을 교수가 또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모여서 실험 7을 여러분들이 실험실에서 직접 조원들과 함께 열심히 하고 그리고 실험 보고서 또 내고 실험 보고서 또 내고 그 다음에 실험 8 하고서 또 실험 열심히 하고 실험 보고서 내고 실험 보고서는 총 4번 냅니다. 이번 학기 때는 총 4번이에요. 원래는 전체 학기 동안에 8번의 실험 보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학기는 뭐 사정이 어쩔 수 없으니까 전반부에는 과제 보고서로 점수를 대체하고 후반부에는 실험 보고서 4번으로 저기 점수를 매깁니다. 그리고 15주차에 기말고사를 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간단하게 요약해서 요점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잘못 이해해서 발생하는 불이익 안 생기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기말고사는 시험 문제 10문제 낼 겁니다. 한 문제당 10점으로 해서 100점 만점을 교사 출제할 거고요. 과제는 총 6번이죠. 과제 보고서는 총 6번으로 하나당 10점 만점이기 때문에 60점 만점으로. 실험 보고서는 실험을 4번 하기 때문에 보고서 하나당 10점 만점이면은 총 40점 만점. 그리고 출석 점수는 결석은 마이너스 3점, 지각은 마이너스 1점으로 감점을 해서 100점 만점에서 감점하는 방식으로 출석 점수를 매길 거예요. 사람마다, 학생마다. 그래서 총점은 300점 만점으로 해서 한 학기가 다 끝나고 나면 1번에서부터 4번까지 점수를 개인별로 다 합쳐볼 거예요. 합쳐봐서 총점 점수가 가장 많은 친구, 가장 많은 점수를 총점 얻은 친구를 1등, 가장 조금 얻은 친구를 꼴등 이렇게 해가지고 1등에서부터 꼴등까지 석차를 매긴 다음에 A, B, C, D 학점을 줄 겁니다. 교수님, 학점 주실 때 그냥 가장 좋은 학점이라고 하는 A 학점하고 그 괜찮은 학점이라고 하는 B 학점 이거 얼만큼 주실 겁니까? 뭐 최대치로 막 뿌려주실 건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상황마다 달라요. 지금 어떻게 결정 못해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냐면은 한 학기 동안 교수가 요번 학기에는 일반화학 실험을 한 3개 클래스를 강의를 해요. 여러 번 말고도 2개 반을 더 강의한다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한 4개 반, 재재작년에는 한 6개 반, 뭐 하여튼 매 학기마다 3, 4개 반을 꼭 강의를 하는데 한 학기 동안 이 클래스를 끌고 나면은 와 지친다 힘들다 뭐 피곤하다 이러는 클래스가 있는가 하면 와 이 클래스는 진짜 교수가 정말 만족감을 느끼면서 강의를 했어 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전체 분위기에 달려 있습니다. 보통 지금은 특별한 상황이라 뭐 일반학 실험이 4월 달까지는 거의 실험실도 안 나오고 그냥 앉아서 수업만 듣다가 5월 달부터 5월은 프로구나 어린이날이구나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막 학교를 나와가지고 실험실에서 막 분위기도 막 공부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집중도 안 하고 막 몰두해서 열심히 실험하는 분위기도 아닌데다가 막 정신 사납고 막 그냥 막 산만하고 막 그러면은 교수가 인간인지라 그런 클래스는 점수를 그렇게 좋게 뿌릴 수가 없어요. 네. 절대로 못 뿌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막 되게 헌신적으로 열심히 실험하고 야 실험 어려워서 못할 수도 있지. 잘하고 못하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얼만큼 성실하게 달려드느냐. 막 배워보려고 막 노력하고 막 집중하고 막 매달리느냐. 실험하기 전에 미리 이론 내용 교재 보고 공부하고 오느냐 안 오느냐. 보고서 쓸 때 보고서 내용을 얼마나 알차게 잘 썼느냐 안 썼느냐. 이런 게 전체적인 반 분위기가 잡혀져 있으면 당연히 주지 말라고 해도 학점을 뿌려줄 수밖에 없어요. 교수도 그 냉정한 인간 아니야. 로봇 아니야.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라 너 도통 안 해. 분위기 완전 개판이야. 그러면은
교수가 인간이라니까요. 어, 피곤하고 기분 상하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한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세요. 뭐 방법 없어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유 불문하고 F를 꼭 맞을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기말고사 시험관 부정행위 하는 사람.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부정행위 걸리기만 해봐. 그냥 무조건 F 때리고 그냥 쫓아낼 거예요. 그 다음에 출석 미달자. 출석 미달자가 뭐냐면 이거는 우리 학교 규정이 아니라 정부에서 내려준, 즉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부죠. 거기서 내려준 대학교 학점 기준에 대해서 출석 미달자 처리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유체크 기록 기준으로라는 말이 뭐냐면은 유체크가 뭐냐면 우리 학교에 전자 출석 입력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매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저기 출석 상황을 교수가 유체크에다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입력되어 있는 기준을 학기 말에 가서 확인하는데 여러분 총 15주 수업 중에 일반화학 수업은 한 주당 2시간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한 학기 동안에 토탈 오늘 포함해서 30시간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어요. 이 중에서 4분의 3만큼은 반드시, 즉 23시간만큼은 유체크상에 출석했음이라고 떠 있어야 됩니다. 기록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 24시간 이상 돼야지 출석으로 인정이 되는데 23시간밖에 출석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23시간까지가 23시간까지 출석을 하면은 그거는 F 대상자고 24시간부터 24시간 출석자부터 F 학점을 안 맞아요. 출석 미달자가 아니어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학교 규정은 4분의 1 이내로 이상 학교 본래 규정은 4분의 1 이상 결석을 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30시간에 30시간에 4분의 1이면 여러분 산수 잘 아시죠? 4, 7에 28, 7.25시간. 8시간을 갖다가 막 결석을 해버립니다. 막 그러면 빠이빠이에요, 빠이빠이. 7시간까지 결석해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정확히 판단하시면 됩니다. 교수가 이거 말하지 않고 말 안 해도 이 교수가 이거 23시간 계산해 주는 게 아니라 유체크가 딱 체크를 해줘요. 전산에서 자동으로 결석, 출석, 결석, 출석, 교수가 다 입력 딱 끝나고 학기 말 딱 되면 전산상에 바로 이름이 빨간색으로 변해 있어요. 여러분 이름이. 출석 미달자는 자동으로. 교수의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자, 3번. 이건 모든 과목 다 공통이에요. 이거. 모든 과목 다 공통입니다. 자, 여태까지 이제 보고서를 복사하는 친구들. 보고서 쓰기 귀찮다고 친구 보고서를 적당히 베끼는 친구도 있어요. 아주 대놓고 베낀 경우와 눈치껏 기술적으로 베낀 친구도 있는데 정말 빨간색이 관찰된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뭐 부사, 동사 막 이런 거 적당히 살짝살짝 바꿔서 정말 빨간색이 나온다를 진짜 빨간색이 나온다. 진퉁 빨간색이 나온다. 찐 빨강이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바꾸는 아주 기특한 친구도 있어요. 여러분 저기 대학교 들어오실 때 자소서 좀 써보셨죠? 각 대학별로 자소서 복제 방지 소프트웨어가 있잖아요. 여태까지 제출된 자소서랑 비교해 봤을 때 몇 퍼센트 정도 공통상으로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는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판단하겠습니다. 70% 이상, 정확히 말하면 4분의 3 이상, 75%를 초과하도록 막 일치율이 막 나온다. 그러면은 글쎄요. 교수는 누구 걸 베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 둘 다 점수 다 깎아서 F 줄 겁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보고서 잘 쓸 수도 있고 못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열심히 노력을 하는
본인만의 아이디어로 쓰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죠. 그런 성실성을 볼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실험관 복장 불량한 친구도 있어요. 요즘 같은 이 킹 시국에 마스크 없이 실험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 마스크 써라 한번 경고 조치하고 말 안 들으면 바로 F 때릴 겁니다. 또 보안경이라는 게 실험실에 있어요. 이 동영상 지금 교수 얼굴 나오는 이 동영상 말고 또 추가 동영상 하나 더 시청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실험실의 보안경이 어디 있는지 다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거 또 보안경 안 쓰시면 보안경 써라 한번 경고 조치할 겁니다. 네, 또 안 써? 그러면은 당연히 너 F 나가 내년에 보아요. 재수강 때 보아요 하고 내보낼 거예요. 마찬가지 실험복도 없이 맨몸으로 들어와서 실험을 한다거나 실험복은 입었는데 앞에 막 배 내놓고 댕기고 막 단추 안 잠그고 막 배를 막 노출하고 댕기는 친구들 도대체 실험복을 왜 입었는지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마찬가지입니다. 1회 경고 후에 재반복 시 바로 퇴장입니다. 여러분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실험할 때 막 산성물질 막 튀고 막 염기성 물질 막 튀고 막 그러는데 앞에 막 안 잠그고 막 풀어헤치고 댕겨. 실험복은 왜 안 입어? 왜 보안경을 쓰지 않아? 왜 마스크를 안 써?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실험 교재도 준비 안 하고 그저 몸만 들어와서 실험하는 친구들. 실험 교재를 봐야 실험 과정도 적혀져 있고 그 다음에 실험할 때 주의사항도 적혀져 있고 실험할 때 사용하는 도구들 안내도 막 설명이 나와 있는데 책이 없어. 그냥 몸만 들어왔네. 실험실에서 체크할 겁니다, 교수가.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성의 없는 친구들은 그냥 실험을 안 들어오는 게 낫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여태까지 했던 얘기 너무 따분했죠. 그래서 빠르게 요약 정리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8주차까지는 실험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각 주차별로 실험 주제에 맞는 영상과 실험 설명을 시청하고 교수가 제시하는 과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9주차 이후부터 실제 등교해서 수강을 하고 기말고사까지 보면 한 학기가 끝납니다. 자, 각 주별로 매주마다 영상은 이 클래스의 온라인 강의 그 란에 공지가 되고요. 매 주별로 과제는 이 클래스의 과제란에 공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지되는 위치가 좀 다르다는 걸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매주. 그 다음에 요 기간 동안, 즉 요 기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영상이 올라오고 영상 온라인 수업을 하는 이 기간 동안은 자, 각 영상 강의가 공지된 날 포함해서 이틀 이내에 시청률 100%로 수업을 다 듣고 영상을 다 보고 나 과제 제출 기한까지 과제를 제출해야만 이 두 가지를 다 해야만 해당 주의 수업을 출석했다고 교수가 유체크에다가 직접 입력을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자, 오늘 강의 영상 3월 19일 날 지금 교수가 지금 올렸죠. 그러면 이날 포함해서 이틀 이내, 즉 무슨 말이냐면 3월 20일까지 이 영상을 꼭 시청을 100% 끝까지 다 시청하셔야 됩니다. 오늘 올라온 영상이 두 개이기 때문에 영상 두 개 다 100%다 시청을 하셔야 돼요. 내일까지. 그리고 영상 다 보고 나서 과제 제출 기한이라는 게 또 있어요. 과제 제출 기한 맞춰가지고 이 클래스에 여러분이 업로드 하셔야 돼요. 제때 업로드 안 하면은 교수가 출석 체크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때 과제 올리고 100% 수강 제때 영상을 다 봤다. 그러면은 출석했음 교수 인정하고 유체크에다 기록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위 두 가지 가나 나 둘 중에 하나만 됐을 경우 지각으로 처리하고요. 둘 다 똑바로 못했을 경우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제출된 과제는 과제 점수에 종합이 됩니다. 과제가 이번 학기에 보고서 과제 보고서가 6개가 나가니까 60점 만점으로 교수가 채점한다 그랬죠? 여기 점수에 종합이 돼요. 기한 내에 과제를 못 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못 내면 과제 점수가 빵점이죠. 근데 만약에
제출하면 이건 뭐냐면요. 교수한테 이메일로 이메일로 늦게나마 제출하면 과제 점수를 부분 점수라도 꼭 줄 거예요. 빵점이 아니라 이 60점 점수에 포함될 수 있도록 부분 점수라도 명확히 줄 겁니다. 그러니까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은 과제 점수 빵점인데 뒤늦게라도 이메일로 교수한테 제출하면 그러니까 기간이 지나면 업로드가 안 돼요, 이 클래스에. 그러니까 교수가 그때는 부분 점수를 조금 줄여서 어쨌든 막 학점이 개판되지 않도록 평점을 여러분들이 긁어갈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강 연기 때문에 2주 동안 연기가 돼서 3월 16일에 개강을 한 것 때문에 정상적인 학기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학기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4월 30일 목요일 석가탄신일 수업은 안 하는 게 아니라 전주인 4월 23일로 한 주 땡겨서 등교해서 직접 진행합니다. 이때는 온라인 수업도 나가고 플러스 등교 수업도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강의 교재 없으면 교수가 난리 난다 분명히 얘기했는데 교재가 있어야 공부도 하고 수업을 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기숙사 거주하는 학생은 직접 TIP동 1층에 학교 서점이 있어요. 거기서 구매하시면 돼요. 기숙사에 있으니까 가까이 가서 바로 구매할 수 있을 거예요. 나머지 학생들은 4월부터 이제 학교에 이제 등교를 하잖아요. 등교하면 서점에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3월달 뭐 2주 동안은 온라인 듣는 동안은 그냥 온라인 수업만 잘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고 교수가 과제 보고서 주제도 교재가 없더라도 딱 하실 수 있도록 교수가 적당히 이렇게 과제도 내줄게요. 이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기말고사 시험 범위는 실험 교재 전체에서 나옵니다. 이 교재가 표지 포함해서 52페이지인데 정확히 말하면은 원래 알맹이 내용은 44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기말고사 시험 범위로 다 삼는다 그래도 시험 범위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셔가지고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다음 주 영상 수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실험 1에 대한 소개도 하고요. 실험 1의 실험 영상이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들 수업에 배정되어 있는 조교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실험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줄 거예요. 영상을 통해서. 그러면, 실험 1의 주제가 이런 거였고, 실험을 하면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영상에는 교수가 설명을 할 거예요. 실험 1의 이론적인 배경이 어떤 건지, 그리고 연관되어 있는 사례가 뭐가 있는지 교수가 막 미친 듯이 설명할 겁니다. 조 인원 편성도 영상을 통해서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실험 보고서 작성 요령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9주차 이후부터 실제로 실험을 하는데 실험이 끝나고 나면 실험 보고서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실험 보고서를 그냥 작성하는 게 아니에요. 작성하는 규칙과 요령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설명을 쭉 해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몇 개 덧붙여서 다양한 내용들이 영상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다음 주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이 영상 이후에 그냥 끄고 이제 뭐 놀러 가느냐?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영상 길어봐야 뭐 30분밖에 안 됩니다. 18분짜리 영상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 강의 탭에 보시면 1주차 영상은 지금 이 영상이고 2주차, 1차 시 영상이 이거고요. 2차 시 영상이 18분짜리 영상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과제 수행하시면 됩니다. 과제란에 가서 과제 안내 잘 받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교수가 재미없어도 이제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한 학기 동안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차근차근히 천천히 따박따박 설명했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메모나 기록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또 교수님, 깜빡했어요, 교수님. 몰랐어요. 뭐 이래가지고 불이익이 생겨도 교수가 절대로 여러분의 불이익을 절대로 보상해주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학기 동안 우리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